일본에서는 봉건 신분이었던 사무라이가 주도해 근대적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도대체 전쟁 기계 사무라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사무라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사가 아니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는 약 250년간 전혀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 상태였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은 전투 경험이 전무했었고요. 전투를 상상하면서 단지 검술 훈련을 했을 뿐입니다. 전투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은 세금 징수 등의 일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층의 역할을 하거나 청소 등의 잡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술만 퍼마시는 사무라이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라이는 지배층으로 특권 신분이 보장되어 자식에게까지 세습되었습니다. 사무라이 신분이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자신이 섬기는 주군인 다이묘가 먹여 살려주었습니다. 이 점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과 전혀 달랐죠. 그런데 문제는 지배층인 사무라이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19세기 일본의 인구는 3,5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사무라이는 전 인구의 무려 7% 정도여서 2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청의 지배층인 신사층은 전 인구의 0.3%였고 프랑스 대혁명 직전 귀족과 성직자는 전 인구의 0.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비중이나 그 숫자보다 더 큰 문제는 전쟁이 없어 계층 상승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계급은 1603년 에도 막부 성립 이후 260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정체된 사회처럼 보이지만 에도 막부 시대의 일본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약 100년간의 혼란했었던 전국시대가 끝나고 농업 생산력이 크게 높아졌고 특히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는 에도 막부의 참근 교대제와 병농분리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참근 교대제는 일종의 인질제도인데요.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보통 1년은 에도에서 거주를 하고 다음 1년은 자기 영지인 번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에도에만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고요. 전국의 다이묘가 에도와 자신의 번을 오가는 교통로에는 숙박시설 등 엄청난 상업시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에도 막부는 반란을 막기 위해 사무라이들을 농민과 분리하여 다이묘의 성 아래에 거주하게 하는 병농분리제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도시가 발달하여 상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쿠카 막부가 위치한 에도는 60만 명의 사무라이와 40만 명의 상인이 거주하는 거대한 소비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세계에서 베이징과 에도밖에 없을 정도로 일본은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파리와 런던의 인구는 약 50만 명이었고요. 서울은 20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안정 속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한 에도 막부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에도 막부는 농업에 기반한 사회였었고 사무라이의 연봉도 쌀로 지급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에도 막부 260년간 경향적으로 쌀 가격의 상승보다 물가의 상승률이 높았고요. 따라서 쌀 수확량에 기반한 다이묘나 사무라이들은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시의 성장과 상업의 발달로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면서 지출은 수입을 항상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독립적인 작은 국가였었던 각 번들이나 막부는 전매 사업 등을 통해 재정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재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유지의 인재 등용이 필요했습니다. 인재를 길러내는 방법은 역시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번들은 국립대학인 번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되면 칼찬 사무라이들이 번교에서 무술훈련뿐만 아니라 유학교육을 받으면서 실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이른바 칼찬사대부 독서하는 사무라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막부는 재정개혁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재정개혁에 성공한 번들도 있었으니 바로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사스마 번과 조시번입니다.
전국 번순이 2위였었던 사스마번과 9위였었던 조시번은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 단숨에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요. 메이지 유신은 사스마번의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토시미치, 그리고 조시번의 이토 히로부미, 야마카타 아리토모 등의 하급 무사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침략의 원흉들이었지만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급 무사들이 주도한 메이지 유신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